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교수 조현정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 성인 9명당 1명이 가지고 있는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콩팥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아시면, 콩팥은 어른 주먹과 이제 비슷한 크기의 장기로 양쪽 등 쪽에 하나씩 위치하게 됩니다. 콩팥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서 공 모양을 이루고 있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사구체라고 하고요. 사구체는 흔히 정수기에 있는 여과기에 비유되는데, 혈액을 걸려서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이제 제거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사구체를 통해서 여과된 혈액은 이제 세뇨관에서 필요한 성분은 재흡수를 하고 불필요한 성분은 다시 재분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소변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콩팥은 하루에 한 약 180리터 정도의 굉장히 많은 혈액을 여과하고 있고, 이 중에서 1.5리터 정도만 이쪽돼서 여과돼서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콩팥이 나빠질 때 우리 몸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 생성되는 불필요한 노폐물을 분비하고 우리 몸의 산염기,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염분 배설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혈압과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게 되고, 콩팥에서 활성화된 비타민 D는 장에서 이제 칼슘 흡수를 도움으로써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콩팥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합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콩팥이 나빠지면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되게 되고, 그로 인해 요독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칼륨이나 인이 높아지는 등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또 혈압이 증가되고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이 잘 발생하게 되고 빈혈 역시 잘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콩팥이 건강한지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류나 혈류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혈액 검사를 통해서 크레아틴인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 등 영상 검사를 통해서 요로폐색 등의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장이 잘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외래에서 저희가 혈액검사 후 알게 되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신장이 1분 동안 걸려주는 혈액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구체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하는 데는 혈전 크레아티닌을 이용하게 됩니다. 혈전 크레아티닌은 근육이 분해될 때 나오는 노폐물이고, 이것이 콩팥을 통해서 배설되게 됩니다. 크레아틴 수치가 높은 것은 그 콩팥의 여과 기능이 감소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사구체 여과율이 낮으면 콩팥 기능이 나쁜 거고, 혈전 크레아틴이 높으면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만성 콩팥병이란 그러면 무엇이냐, 이런 혈액에서의 신장 기능의 감소를 의미하는 혈전 크레아틴이 상승되어 있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되어 있거나, 또는 혈액 검사상에는 신장 기능에 큰 이상은 없지만 신장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를 했을 때 신장의 구조적인 이상이 발견되거나, 또는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와 같은 신장 손상의 근거가 있고, 손상의 근거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를 저희가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외래 환자분들이 내원하시게 되면 만성 콩팥병의 몇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성 콩팥병은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1기부터 5기까지 나누게 됩니다. 3기면 이제 저희가 이런 진행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 되게 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인 말기 신부전이 되게 되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또는 신장이식과 같은 신대체 요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만성 콩팥병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국 당뇨와 고혈압으로 전체 환자의 70% 정도가 이 두 질환에 의한 것입니다. 그 외에 사구체 신염, 다낭성 신장질환, 요로폐색 또는 선천성 기형 등이 있고, 또 고령, 비만, 심혈관 질환 등이 만성 콩팥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진통소염제와 같은 약물을 남용할 경우에도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성 콩팥병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고 콩팥병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야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말기 신부전 직전까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 소변을 봤을 때 거품이 나온다든지 혈뇨가 보인다든지 건강검진을 했는데 단백뇨 또는 혈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부종이 생긴다든지 혈압이 있으신 분이 혈압이 잘 조절되다가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어떤 분이 혈압이 생기신다든지 아니면 밤에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야뇨 증상, 다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나 고혈압, 만성 콩팥병의 가족력이 있을 때에는 이런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뇨, 고혈압 등 그런 만성 콩팥병의 원인을 알고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저염식을 해서 혈압을 잘 조절하고 운동을 통해서 비만을 개선하고 또 금연이 중요하겠습니다. 진통소염제는 콩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장기간의 복용을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만성 콩팥병이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꼭 하셔서 혈전 크레아티닌 수치와 단백뇨 유무를 확인하시고 조기에 만성 콩팥병을 발견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장내과에 내원하셔서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충북대병원 신장내과 조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